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이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지 소재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쓴 필자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얘네 두 개는 필수예요. 독해할 때 필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필자의 생각을 우리가 요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고 치자. 근데 제목은 이거를 영어 보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쵸? 영어 보기로 쓰는데 여러분들 소설책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왕자 그러면 그 글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린 왕자라는 이 단어 하나로 굉장히 압축시키잖아. 제목이라는 것은 항상 글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을 시킨단 말이에요. 필자의 주장을 상당히 짧게 축약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런 말이 화두라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들어보셨어? 월드컵 때문에 되게 근사한 말이죠. 우리나라 태극기 밑에 누군가가 그 말을 써놨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기자한테 그게 잡힌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팀, 우리나라의 정신, 또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이렇게 축약을 시킨다. 근데 내가 필자의 생각을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영어 보기로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약간 돌려 표현하기, 돌려 말하기까지 있다 그랬어요. 돌려 말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걸 돌려서 표현하는 거.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목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어만 약간 해결이 되고 독해의 감각을 좀 길러낸다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원에서 단어장이 일괄 구매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아직도 고민이 좀 많이 돼. 너희들하고 유형을 한번 돌아야 되는 건지 모의고사를 들어갈지. 모의고사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나와 있는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 이 교재를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중학교 은행 중반, 매화 중반을 따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정리 한번 할까요? 그리고 모의고사 할까요? 그게 낫겠어요? 나니 어떻게 생각해요? 자,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자, 삶에서 말이야. 빠른 독해라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이거를 예쁘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1분 40초. 한 문제당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이거 넘어가면요. 50분 안에 독해가 끝나질 않아요. 다 찍어야 돼. 특히나 3점짜리 빈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막 찍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익혀야 될 건 뭐냐면 빠르면서도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주어와 동사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했대요. 그럼 대절이 되게, 이건 대절까지, 목적어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too much, 너무 많은 것이. too much of anything, 어떤 것이 너무 많은 것은 it's not good, 좋지 않아. 필자가 말했죠.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게 좋지 않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러한 연결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in fact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접의 연결사 기억나세요? however나 but 같은 거 들어가면 얘가 역접이었죠. 맞습니까? 자, 요 두 가지 표현. 역접이라든지 in fact라는 이런 표현에 필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연결사거든요. 사실, 그럼 사실 얘기해 줘. 사실 말이야, 필자가 자기 주장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뭐래요? 너무 많은 것이 너를 죽인대. 그럼 끝났죠. 왜 끝났죠?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어 나왔죠. 예를 들어 나오기 전에 필자의 생각이 이미 여기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기 주장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너무 많은 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이 정도만 읽고 답을 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볼까요? 아직은 답을 찾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많은 것은 사람을 죽인다까지 했어요. 됐죠? 가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말해요. Water has no enemy. 물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물은 삶의 필수적이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단어가 핵심 단어들이라고. 빠른 독해를 위한 이런 동그라미들이. 얘네들만 해석하는 거예요. 물은요, 삶의 필수. 하지만 네가 taking, 먹어.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됐죠? one, 뭐 who is, 수식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피치하고 넘어가야지 얘를 해석하고 막 문법 분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독해할 때는 빨리 가야 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너무 많으면 죽인다. 그쵸? 너무 많으면 죽인대.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exception, 예외입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의 예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교육은 많아도 된다죠. 맞아요? 자, 이제 제목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2번이죠? 많은 교육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2번이 답이에요. 어째서? 중심 소재 들어가 있죠. 많은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교육은 많아도 돼. 그치? 여러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속담 보세요. All play and no work makes Jack a dull boy. 원래 속담은요. 여기에 dull이 들어가서요. 스마트가 아니고요. 놀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all work and no play였어요. 원래 속담은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은 정말 무디고 재미없는 사람이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적당히 놀아줘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와이 바꿨죠.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잭을 똑똑한 애로 만들어. 뭔 개소리야, 그죠? 말도 안 되죠? 2번 답이고요. 3번은요. 두 개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나쁘대, 하나보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힘을 모으면 좋다는 속담이었잖아 원래. 근데 더 나쁘다고 바꾸고 있어. 자, 이 속담 안 되죠? 3번은요. 생각하지 마 2번. 네가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하지 말래.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죠? 원래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해야 되잖아. 원래 속담은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해란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죠. 미래로부터 배워라. 과거가 아니라 다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교육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요, 딱 요만큼 40초 정도 빠른 속도로 읽었을 때 요만큼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으려면 이게 필자의 생각이다라는 걸 반드시 찾아야 돼. 이게 필자의 생각이야.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쭉쭉쭉 대략적인 해석만 쭉 해나가면 돼. 그런 게 유연한 독해야. 하나하나 하잖아. 예를 들어서 삶에선 말이에요. 그대로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어떤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고요. 사실은 말이죠. 지나치게 많은 어떤 특정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를 죽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동그라미 빵빵. 자, 그들이 말한다가 중요해? 아니야.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 대절이 중요하잖아. 많은 것은 좋지 않아. 사실 너무 많으면 죽일 수 있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동그라미 빵빵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은요 적이 없어. 왜냐면 물은요 삶의 필수야. 하지만 네가 만약에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빠져 죽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 죽다보다 drowning 너를 죽을 수 있어. 근데 교육은 이것의 예외야. 한 줄만 더 보자면 너는 결코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가질 수가 없거든.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이라는 건 없는 거야. 끝도 없잖아, 지식은. 여러분, 우리 평생 교육이잖아. 평생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 아니야. 맞죠? 그래서 교육은 많아도 돼. Education in their lifetime 이런 것이 핵심 단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꼭 주어 동사가 아니라도 핵심 동사 똥똥똥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판단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 찾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게 빠른 독해의 핵심이에요. 단 항상 뭘 생각한다? 소재가 뭐고 필자의 생각이 뭔지. 자, 3번도 갈까요? 아니 몇 번이야? 3번 갈까요?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예요. 도시의 발전. 됐죠? 그런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장. 문법이 중요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 rarely라는 이 단어는요, 거의 뭐뭐 않다란 뜻이에요. 뒤에, rarely 뒤에 동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뭐뭐 않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rarely랑 똑같은 의미로 seldom, hardly, scarcely 이런 게 있어요. 이 뒤에 동사 들어가면 거의 뭐뭐 않다. 이해하셨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계속 갑니다. 오케이. 부정어로 시작한 이게 부정어, 준부정어라 그래요. 그래서 준부정어. 부정어예요, 부정어. 얘가 부정어라고요. 여러분 부정어로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도치가 발생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부정어에는 그럼 일반적인 부정어에는 not, never 이런 게 있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런 녀석으로 시작해도 뒤에 도치 발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not only, but also 이런 거 있잖아요. not only도 부정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많아요. 얘는 문법적으로 중요해서 한 번만 설명할게. 다른 건 문법 설명 안 해요. 알았죠? 자, 사람들은요 고려하지 않아요. critical, 얘는 치명적인 하고요. 중요한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vertical, 수직, transportation, 교통 또는 교통수단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직 교통수단이 뭐죠? 교통수단, 수직 교통수단, 엘리베이터예요. 맞죠? 엘리베이터가 수직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나왔어요? 여기 뭐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됐죠? In fact 또 나왔네. 사실 필자의 주장이죠. 매일매일 70억. 여러분 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10억의 엘리베이터의 이동. 전이가 여행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여행 가진 않잖아. 이동 자체가 큰 건물에서 발생한대요. 됐죠? 중심 소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보세요. 효율적인 vertical transportation은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요. 확장하다. expand, 확장하다, 넓히다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만드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큰 skyscrapers, 이게 고층 건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 이게 중심 소재죠? 이 두 가지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고 교수님이에요. professor, 교수란 뜻입니다. professor, 교수님.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일리노이스 공대예요. 공대.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설명한다. 이 대절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뭘 설명했어요, 저런? 주어동사 필요 없고 대절만 보는 센스. 그치? 대절만 보는 센스도 필요한 거야. advances, 발전이죠. 얘가 주어예요.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 지난 20년간에 아마도 가장 커다란 발전일 것이다. 자, 여기 형광펜 문법입니다. 자,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땐 무조건 수식이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무조건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것들을 익혀두세요. 아셨죠? 후치 수식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문법 2개 설명드렸어요. 부정어 뒤에 도치.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깜짝깜짝 놀랄걸요? 부정어 때문에 도치시키는 게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이거 설명 왜 드렸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 엄청난 진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자, 이제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 끝났죠? 제목이 뭐가 될까요? 중심 소재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중심 소재가 엘리베이터고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건물이에요. 맞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요. 아니고요. 그쵸? 아니고요. 맞습니까? 근데 1번은 보셔야 돼. 1번. 엘리베이터가 빌딩을 하늘에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하늘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건물을 하늘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건 엘리베이터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 높아지고 있다. 딱 1번이 답이죠. 맞죠? 2번은요. 더 높게 올라갈수록 더 뷰, 풍경, 경치. 끝내주잖아. 여러분들 한강이 바라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쵸? 그럼 연봉 1억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900 이상은 벌어야 돼요. 세금 띄고 못 띄고 그럼 800 정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한 달에 800 벌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기업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가. 그죠? 오케이? 근데 한강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잖아, 그지? 꼭. 그쵸? 아무튼 뷰입니다. 풍경입니다. 자, 3번.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싸게 빠르게, 이건 틀렸죠. 4번. 고대와 현대 도시의 기능. 5번. 건축의 진화. 아니죠, 전부. 핵심 소재인 엘리베이터와 빌딩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얘네들을 필자에 생각하고 부합하게 만들어냈느냐. 1번이 답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안 읽었어요. 1분 20초 정도에 우리가 풀 수 있다. 단, 빠른 독해를 계속 연습을 하라. 자, 4번 볼까요? 갑니다. 이번 애들 시험 범위, chewing, 씹기. 씹는 것은, 자, 이끌어내요. lead to는 이끈다. 이끈다가 뭐죠? 결국 만든다예요. 더 작은 particle, 입자입니다. swallowing, 삼키기예요. swallow가 삼키다. 그리고요, 얘가 제비라는 뜻도 있어요. 강남 갔던 제비, 새 있잖아. 까만색 새. swallow는 그런 뜻도 돼요. 암튼 자, 대충 뭔 뜻인지 봤더니 우리가 씹는 것이 더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 삼킬 수 있는. 이 씹기가 주어구나. 주제구나. 씹기가 소재구나. 그 다음에 더 노출된 surface area, 표면적이죠. 자, 이 단어 모른다고 쳐도 digestive, 소화의 enzymes, 효소예요. 그냥 대충 소화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노출 면적을 더 만든대. 그러면 중심 소재는 씹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맙게 또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씹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대요? extraction, 추출을 의미한대. 추출, 더 많은 연료,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물질. 이게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그런 뜻이야. 음식으로부터. 됐죠? 마우스풀, 입안 가득, 그런 거 해석 안 해도 되잖아. 핵심 단어는 음식이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군더더기 단어들을 제끼고 핵심 단어만 독해하는 그런 걸 들으려면 쭉 읽어 내려가야 돼. 빨리 읽어야 돼. 뭘 의미해? 뭔가 연료를 끄집어낸다는 뜻이네. 됐죠? 이렇게 쭉 내려가야지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가 무기가 돼야 돼. 단어로. 많은 단어를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계속 볼까요? 이런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추출. 엄청나게 나와요. 추출. 야, 전미사 중에 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이 트랙트라는 것은 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트랙트가 뭐죠? 매력을 발산하다죠.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죠. 그래서 at 어느 장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요. 이런 뜻이야. 뭔지 알았습니까? 내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너네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저기 오빠가 막 겁나 잘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그런 거죠. 이게 매력을 발산하는 거고 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X 이건 바깥으로라는 뜻이야. 트랙트는 끄집어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끌다, 끄집어내다. 야,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추출이잖아. 그래서 extraction, 추출. extract, 추출하다. 아셨죠? 콘, 함께란 뜻이고 tract는 끄집어내다. 팔다리가 함께 이게 수축하다는 뜻이야. 수축하다. 아셨어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하대요. 이게 중요하대요.
입에서 씹어가지고 작게 만들고 소화효소가 작용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얻고 이거 되게 중요하대. 누구에게? 포유류에게. 왜냐하면 they heat their bodies from within. 포유류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여기서 열이 발산해서 피부로 열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씹는 것은 포유류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다 필요 없는 거야. 됐죠? 다 필요 없어. 에너지를 주고요. 오케이. needed to be active. 활동할 수 있는. 낮 언니 나왔어요. 낮 동안뿐만 아니라 차가운 밤에도. 그 다음에 살게 해줘. 추운 기후에서도. 그쵸? 변화하는 temperature에서도.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씹기와 포유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자, 씹는다라는 건 포유류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의 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그런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씹기 맞아요. 얘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씹기 여기 있어요. 자, 다른 거 안 되죠? 이빨이 중심 소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1번부터 볼게. 씹는 것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수월하게 하는 indigestion. 이거는 소화예요. 아니 저기 섭취예요. 섭취. 세모칩니다. 왜? 포유류 얘기가 없어요. 그죠? 2번. 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라. 더 많이 씹어서. 더 많이 씹어야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제목으로 타당합니까? 많이 씹어야 에너지가 활성화돼. 포유류 얘기 없어요. 포유류 얘기. 자, 세모칩니다. 3번. 어떻게 씹는 것이 포유류의 생존을 도왔을까? 이게 답이죠? 맞지요? 오케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쵸? 그리고 sustain. 이게 유지하다예요.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그리고 여행하게 해줘요. 이동 속도죠. 이동 속도. 됐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이동 속도나 이런 거. 움직임의 속도도 그러니까 포유류한테 상당히 좋은 거라고. 그래서 대략적 독해를 통한 정답 찾기는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단 단어 공부를 충실하게 해봐라. 알겠습니까? 자, 5번 볼까요? 보자고. 다양성. challenge, 도전. conflict, 갈등. 또는 충돌. 또는 싸움도 돼요. 얘가 돕는답니다. 유지하는 거래요. 상상력을. 다양성과 도전과 갈등 같은 것이 결국에는 상상력과 관련이 있네. 됐죠? 이런 단어들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ssume이라는 것이 추정하다, 가정하다. 됐죠? conflict라는 것이 나쁘다고 추정하고 또 대 나왔죠? 대절이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여기도 여기도 대 아닙니까? 그치? 맞지? being in one's comfort zone. comfort는 편안한, zone은 지역. 그러니까 편안한 지역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실이 아니래요. 필자가 반대를 딱 합니다. 이제부터 필자 얘기 나오죠. 물론 우리는 원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기를 직업도 없고 medical insurance, 이게 의료 보험이에요. insurance가 보험입니다. 의료 보험도 없고 그 다음 우리 파트너랑 겁나게 싸우고 가족이랑 싸우고 사장이랑 싸우고 직장 동료랑 싸우는 거 이거 우리는 정말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직업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어. 그리고 싸워, 파트너랑.
그치? 너무 싫은 거야.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to last us a lifetime.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봐요. 하나의 나쁜 경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속해요. 평생. 됐죠? 하나의 나쁜 경험은 평생 가요. 자, 중심 소재 찾아볼까요? 중심 소재 뭐죠? 중심 소재라고 하기가 좀 힘든 게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양성, 도전, 갈등, 상상력을 만들어주는데 편안한 곳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오케이? 누구도 물론 직업이 없거나 의료보험 없거나 마누라랑 싸우거나 가족이랑 싸우거나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직장 동료랑 싸우는 거 싫다고. 나쁜 경험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 하지만 별표 쳐야죠. 역접이잖아요. 불일치, 가족과 친구와의 의견의 불일치, 또 곤란함, 기술이나 파이낸스, 이게 재정 상태.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에요. 챌린지, 어려움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뭐한대? 도와준답니다. 이런 부정적인 녀석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의견의 불일치, 기술이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어딨어? 집이나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도와준대. 우리가 뭐 하도록? 충분히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이해하시겠어? 이게 필자의 주장인 거 동의하세요? 여기 보세요. 문제들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문제라고 받은 거예요, 지금. 문제들은요, 어떤 문제입니까?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게 만들어. 우리의 뇌를. 왜요? 창의적인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어려움은 뇌를 사용하게 만들어. 그 다음, Navigating Landscape이야. 땅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죠? There are varied, 굉장히 다양한 풍경이나 땅을 찾아가는 것. 시행착오, 트라이얼, 시도, 갈등, 이런 걸 요구하는데 얘가 뭐 하대?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결국 더 읽을 필요도 없어, 이제.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곤란함들, 얘가 도와준대. 자, 제목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술. 여러분, 중심 소재 기술이에요?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이나 난관이나 도전이나 갈등, 얘네들이지. 중심 소재 걔네들이 결코 우리한테 해롭지 않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다양성. 사회, 유니피케이션이 통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단어 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단어들 때문이야. 사회 통합이 이 글의 중심 소재야? 절대로 통합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이래요. 갈등을 피하는. 여러분, 갈등을 피하란 얘기예요? 갈등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안 돼요. 4번, 창의성은 오지 않아요. 안전하게 노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됐죠? 창의성은 안전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하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자, 5번 갑니다. No challenge, 도전은 없습니다. 극복될 수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애들은 다 아마 5번 썼을 거라고요. 근데 5번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5번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같아요? 다인이 몇 번 같아? 오! 너 이거 했었어? 나인이 4번 맞아? 저 5번. 태기 4번 맞아? 네. 5번으로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번이 답이 돼요. 어째서 그러냐? 우리가 놓친 단어들이 뭐가 있죠? creativity, creative answers, 반복되고 있다. 얘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 있어? 창의적이라는 것도 핵심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죠. 얘는 왜 안 되죠?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니까 자, 창의적인 것은 안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 곤란함. 얘 반대말이죠. 그쵸?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곤란함의 전혀 반대말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됐지? 오히려 어려움이나 곤란함에서 생겨난다. 이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돌려 말하기야. 어려움이나 곤란함에서 생겨납니다. 이거를 돌려서 쉬운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명확하게 100점짜리 보기는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보기가. 제목으로 이게 진짜 아주 딱 맞는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적절한 거. 그나마 가장 말이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거 애들 겁나 많이 틀렸었어요. 5번은 왜 안 된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죠? 어려움, 곤란함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극복하세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40점짜리, 얘는 60점짜리 보기. 그래서 60점짜리 보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요. 자, 보세요. 보기가 두 개가 너무 헷갈린다, 만약에.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이 글을 쓴 사람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거를 제목을 붙여서 쓸지를 거꾸로 고민을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글 전체 내용을 이걸로 제목을 쓸 때 이 글이 나올까? 이 글로 쓸 때 나올까? 이 글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글인가? 아니면 안전한 것에서 오지 않고 어려움에서 온다는 얘기인가? 이걸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이쪽으로 기울 거예요. 그래서 역구성이란 얘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역구성 별표 치세요. 역발상 이러기도 합니다. 얘가 뭐냐면 보기가 두 개 이상 헷갈릴 때 너희들은 어떤 걸 제목으로 이 글을 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만약에 그 문제가 주제 문제라고 칩시다. 그럼 너희들은 어떤 걸 주제로 삼아서 글을 쓸지 고민하라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어떤 보기를 제목으로, 주제로 정할지 너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아셨죠? 거꾸로 구성해본다. 거꾸로. 보기에서 글로. 되셨나? 자, 제목은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 제목 하나 더 있나요? 봐봐요. 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저기 안 돼 있죠? 제가 쭉쭉 나가겠습니다. 동그라미 빵빵 칠게. 자, 됐죠? 디자인드 2라는 요 단어는요, 고안된, 만들어진,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컨트롤하고, 기억한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암기를 통해서 반복에 의한. 여기까지 먼저 한번 우리 대충 무슨 말인지 볼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암기하도록 가르칠 거냐, 정보를. Let me prove. 내가 이제 증명해 볼게.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 천재야. genius가 천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천재야? 뇌를 가지고 있어. 만들어진 뇌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엄청난 정보를 암기를 통해서, 그런데 반복에 의한 암기. 핵심이 그래서 반복에 의한 암기? 왠지 중요해 보인다. 자, 예를 들고 있어. 이제 상상해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편의점 또는 잡화점이죠. 이 잡화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슈퍼마켓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마트,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마트, 편의점 같은 거. 이런 데예요. 당신이 shop the most, 가장 자주 쇼핑해.
내가 너한테 물었어. 나한테 말해줘. 계란이 어디 있는지. 그럼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ould you be able to do so? To do so가 뭐야? 말해줘.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물론 말해줄 수 있죠. 맞죠? 자, 이 얘기 왜 할까요? 너희들이 쇼핑을 가장 자주 하는 편이죠. 내가 지금 질문할게. 과자 어디 있는지 기억나? 네가 가장 자주 가는 편의점의 과자. 어디 있는지 알지? 기억나? 네가 자주 가는 편의점. 너희 집 앞에. 거기에 자주 가는 편의점에 과자가 어디 진열돼 있어? 기억나? 편의점 안 가? 기억나? 너 꼬공 시켜? 너 과자 셔틀 시켜? 아니지? 동네 꼬망이들 야 과자 좀 사 이러지 않지? 기억날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근데 평균적인 얘네들이 아씨 10,0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네가 다 기억한단 말이야. 왜? 왜? 잘 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물었어. 여러분 잘 들어.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뭐가 나와? 대답과 설명이 나오죠. 맞죠? 별표입니다. 왜? 이거 주장이에요. 필자의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질문 던졌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그게 필자의 주장이라고.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요. 왜? 여기 진짜 중요하죠. 가게는 정돈되어 있어요. 정리, 정돈되다야. 카테고리가 뭐죠? category. 이게 품목. 항목이란 뜻이잖아. 품목. 항목. 너네 생각해봐. 과자 있는 데는 과자만 있어. 과자인데 갑자기 술 꽂혀 있고 그러지 않잖아. 맞지? 초콜릿 진열될 때는 초콜릿만 있고 사탕 있는데 사탕만 있고 껌 있는 데는 껌만 있어. 그리고 냉장고에는 음료수 쭉. 또 이쪽 냉장고는 술들. 맞지? 이쪽에는 아이스크림. 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죠. 오케이. 다시 말해서 겁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준대. 너는 얘네들을요 계속해서 본단 말이야. 됐죠? 그리고 배치, 배열이 어레인지먼트예요. 이 품목별 배치가 쉬워요. 당신이 기억하는 거. 됐죠? 스토어의 레이아웃은 배치. 배치도. 이런 거야. 선생님 머릿속에 딱 그려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내가 제일 많이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음료수 냉장고가 딱 있고 그 맞은편에 라면 딱 있고 그 건너편에 과자 2칸이 있고 그 건너편엔 잡화들. 예를 들어서 뭐 필기구, 저쪽에는 램프, 저쪽에는 칼, 이쪽에는 약 같은 거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머릿속에 다 그려져. 진짜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서는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카테고리 그리고 반복 그리고 기억.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쇼핑하면은 기억을 할 수 있어.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 몇 번일까요? 1번. 지나친 반복은 창의성을 죽여요. 아니죠. 2번. 너의 메모를 믿어라. 메모가 어딨어? 메모 얘기 없어? 3번. 그로서리 스토어. 너의 건강이 시작되는 것. 개소리하고 있죠. 4번. 너의 메모리는 증가돼. 네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제목이야? 그럼 5번이 답이겠네. repetition, categorization, 메모리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봐봐. 중심 소재가 보기에 꼭 담겨 있어야만 해. 주제와 제목은 필자가 강조하는 소재들이 담겨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거를 까먹지 마세요. 철저하게 보기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소재가 포함된 보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빈칸이든. 아셨죠?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고, 네. 소재가
제목은 다른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creative, 도전이나 이런 어려움 대신에 뭐 썼어? 안전한 것에서 온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의문문으로 정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땡땡 해놓고 A 땡땡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제목은 여러 가지 보기가 가능해요. 되셨나요? 자, 5분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갈 거냐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H강. I강까지 쑥 끝내버릴 거예요. 왜? 이거 30초 만에 문제 풀어요, 이거. 20초에서 30초. 오케이? 쉬세요. 어디 가게? 빵 먹어요. 어? 빵 먹어요. 밑에? 네. 있어?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아니, 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안 고파? 다행히 첫째야, 막내야? 응? 첫째야? 동생 몇 살이야? 초등학교 6학년이라. 4학년? 남동생이야, 여동생? 여동생이야? 오! 언니 어깨가 너무 무겁다.
5층으로 가야 돼요? 6층에도 있어요. 빵 없어? 잘 먹었어요.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누구 너? 원장님이 주신 거는 나눠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네. 다현아 받았어? 자 합니다. 어우 아싸 오메기 떡. 아싸 제주도 떡이네. 알겠습니다. 아우 선생님이 어저께 모처럼 진짜 몇 년 만에 아음을 좀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 20분 변기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잠이 안 깨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갑니다. 갑자기 왜 헛소리냐고? 미안해. 자 보자고. 여러분 이러한 도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나요?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목을 간단하게 보세요. 네, 첫 단어 디바이스 장치 보라고. 1번 지문의 1번 지문의 메뉴에 나와 있는 요거 장치란 뜻이에요. 됐죠? 학생들이 사용해요. 디지털 컨텐트 뭔지 알죠? 디지털 컨텐트는 내용이란 뜻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뭐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 틱톡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디지털 컨텐츠인데, 액세스는 접근입니다. 그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지털 컨텐트 접근할 때 사용하는 장치들.
그래놓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여러분 보세요. 제목을 보시고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냐면 5, 4, 3, 2, 1 순서로 거꾸로 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3, 4, 5. 그 중에서 4번, 5번이 정답이 제일 많아요. 5번 볼까요? 이 리더는 표 볼 필요도 없어, 아직. 알았지? ranked the lowest. 가장 낮았대요. both years는 두 개 해요. 두 개 해. 11% 2016년. 2019년 5% 확인합니다. 이 리더 올라가서 이 리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2016년 11, 2019년 5% 맞나요? 오케이. 제일 낮죠? 네,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갑니다. The percentage of smartphone. 스마트폰이 2016년에는 똑같아. 2019년에 that과.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 that. 대명사 왜 들어갔을까? 명사를 대신 써주는 거라고요. 알았죠? 도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that. 얘들은 이렇게 씁니다. 받아줄 때 대명사로 받아요. 확인합니다. 2016년, 2019년 똑같은지. 스마트폰. 똑같네요. 그죠? 자, 답이 아닙니다. 3번 갑니다.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데스크탑을 활용해요. 2016년에. 그리고 more than a third. a third는 3분의 1이라는 분수. 33.3% 정도. 데스크탑을 2019년에 3분의 1 정도가 썼대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이상이고 여기는 3분의 1 이상이에요. 2016년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이상인가요? 안 되죠? 2분의 1 미만이죠? 그래서 3번 정답. more를 쓰면 안 되고 less than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절반 미만. 여러분 less than이 미만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미련 갖지 말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나? 그런데 도표와 실용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계산 실수하지 않는 거. 계산 실수해서 이거 틀려버리잖아? 타격이 커. 이거 거의 90% 이상의 애들이 맞아요. 대신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줄여놔야 돼요. 그렇겠죠? 오케이. 자, 2번 갈 거예요. 2번 볼까요? 자, 제가 요것만 설명드리고 니네가 풀어. Health spending as a share of GDP for selected OECD countries. GDP의 쉐어가 이게 몫이란 뜻인데 몫은요 비율이란 의미랑 비슷해요. 건강에 대해서 소비하는 거래. OECD 국가들이래. 요 정도만 보시고 5, 4, 3, 1 순서로 갑니다. 준비 시. 여기가 fewer가 아니라 more than이 돼야 돼요. 23%니까 얘는 5분의 1 이상이에요. 5분의 1은 20%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분수 놓치면 안 돼. 분수는 이렇게 써. 1/3 이렇게 또는 a third. 여기는 기수 1, 2, 3, 4 죄송. 여기는 서수.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3분의 1이고. 그럼 3분의 2는 2/3 왜 3분의 1이 두 개가 모인 거니까 여기 S 써줘야 되고. 이해하셨죠? 4분의 3은 어떻게 쓸까요? 3/4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게 분수예요. 이해하셨나요? 분수 표현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5분의 3 어떻게 쓰면 돼요? 3 불러봐. 5/5 이해하셨죠? 이렇게 쓰는 거. 분수 놓치지 마라. 됐지? 되셨어? 5번 볼까? 야, 우리 이거 5번까지만 해보자. 보세요. UK 어른들이 뉴스에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예요. 2018년 거다 이거. 2018년 거. 2020년 거 요거 보자. 7번. 올 복잡해 보이지? 복잡할 필요 없어.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실내 냉방이죠. 맞죠? 나라, 지역 2016년에. 됐지?
헷갈릴 필요 전혀 없어. 간단한 것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5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섭취는 가장 작아요. 그쵸? 토털링이 25래요. 인도네시아 보피나. 인도네시아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죠? 전체 25 테라 TWH 맞나요? 맞죠? 네, 5번 답 아니에요. 4번 갑니다. The difference, 차이예요, 차이. 양에서 차이야. 인도와 대한민국. 오케이, 얘가 more than 60. 차이야, 차이. 인도와 대한민국 비교합니다. 인도는 91, 대한민국은 41. 여러분, 이 차이가 60 이상이에요? 아니죠? 4번이 정답.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죠? 좋아요. 자, 도표 그만. 나는 도표 그만. 실용문 들어갈게요. 실용문. H13번 바로 봅니다. 실용문.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잘 들어. 일치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것 두 가지 패턴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5에 있는 도표 26, 27, 28에서 27, 28이 바로 실용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H 27, 28번이고 26번은 내용 일치 문제예요. 오케이? 일치는 다음에 나와요. 지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뭐부터 간다. 자, 5번 보고 비교, 4번 보고 비교, 3번 보고 비교해 나갑니다. 알았죠? 알았죠? 준비. 엔트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얘가요, 잘 들어주세요. 스포츠에서는 출전 명단, 출전 선수 명단이에요. 출전 선수를 엔트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대회에서는 출품작. 이해하셨죠? 오케이, 요 두 단어 뜻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엔트리. 3번이 답이죠? 맞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단, 단어 문제라고요. 단어 문제. 여러분 셀피 나왔네? 애플 선전할 때 보니까 셀피 있더만. 셀카. 그쵸? 셀카는 우리 콩글리시. 셀피는 영어 단어.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2번. 준비. 시작입니다. 자, 하나 더 합니다. 15번. 바로 읽습니다. 5번. 같이 해요. 자,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비 어딨죠? We are open, rain or shine. 비가 오든 날이 맑든 운영한대요. 5번 정답. 10초 컷이죠? 맞아요? 자, 하나 더. 16번. 일치하지 않는 거. 16번 하지 말고 17번. 보기가 저 뒤에가 있네. 보기가 뒤에가 있어. 짜증나게. 18번 합니다. 자, 채팅방 입장 시 동아리명으로 참여한다. 맞아요? 채팅방 입장 시 동아리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죠. 본명이죠. 5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여기다가 도표와 실용문에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미처 못 드렸네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두세요. account for라는 단어가 여기다 써. 얘가 도표하고 실용문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followed b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그 뒤에 A가 나온다. 이 두 가지 표현만 조심해 주십시오. followed by A 하면 그 뒤에 A가 나온다. account for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다. 여러분 account for는요, 일반적인 독해 글에서는 설명하다도 돼요. 이건 일반 독해고요. 도표와 실용문에서는 이거예요. 차지하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 어카운트라는 단어만 쓰면요, 그래서 설명하고 계좌라는 의미가 있고요. 계좌. 은행에서 여는 계좌.
오케이? 그래서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의미와 얼마의 부분을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account만 쓰면은 설명 계좌. 아셨죠? 오케이. 좋아요. 자, 아이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지?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문제 읽으면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얘도 5번 보고 찾아서 비교합니다. 아셨죠? 순서는 5, 4, 3, 2, 1. 됐나요? 이렇게 가장 표준 영어로 쓴 시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분 5번 보겠습니다. 표준 영어가 뭐냐면 스탠다드 잉글리시예요. 여기 있죠. Although the major forms in standard English outnumber 능가하다. 수가 넘어서다. Those written in dialect는 사투리. 그랬을지라도 although의 의미가 뭐예요? 뭐뭐일지라도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이것은 사투리로 쓴 시다. That brought the number에게 the most attention 가장 큰 관심을 가져다 준 것. 그것은 사투리로 쓴 시다. 됐죠? 5번. 표준 영어로 쓴 시들이 주목을 받았다? 맞아요? No. 됐죠? 자, 그래서 25, 6, 7, 8, 네 문제가 5, 4, 3, 1, 5, 4, 3, 1, 5, 4, 3, 1 재수 좋으면 진짜 40초 만에 푸는 거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5분 벌어들는 거야, 5분. 이거를 빈칸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이 남는 시간을. 자, 두 번째로 출판한 책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두 번째 책 어디 있어? 세컨드 북. 얘가 그에게 가져다 줬죠.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정. 맞죠? 국내외의 인정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4번 맞죠? 오케이. 여러분, 내셔널은 한 국가,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죠. 맞지용? 이런 거예요. 자, 어렵니? 아니지. 여러분, 2번 시간 드립니다. 준비. 시작. 5번. 재정적 독립의 기회를 줬나요? 재정적 독립의 기회를 줬죠? 맞지요? 모바일 관리 제품을 수입해 전국에 판매했는지 봅니다. 어딨죠? She invented. invent가 뭐예요? 발명하다죠. 수입했어요? No. 4번 정답. 발명이죠. 되셨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치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지? 근데 단어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made, 한여. chemist, 화학자. 단어가 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backbreaking, 허리가 깨질 듯한. labor, 노동. 됐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죠. 시작.
그러면 아까 rarely의 뜻이 뭐였어요? 준부정어. 거의 뭐뭐 않다였죠.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얘는요, 굉장히 작은 식물이고요. 거의 1인치 이상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죠. 그런데 보기 3번인가요? 대개 1인치 이상 자란다. 틀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잖아. 그치? 거의 뭐 않다. 맞죠? 됐나요? 오케이? 자, 또 갈 거야. 또 갈 거야. 5번 갑니다. 내용 1차지 않는 거예요. 답 찾은 사람. 나연이 못 찾았어? 자, citizenship 이게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멕시코 시민권을 1962년에 받았네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돼 있죠? 5번이 정답. 됐나? 왜 못 찾죠? 단어죠. 헷갈리는 단어들이죠. 이게 시민권이지. 그쵸?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단어를 좀 한번 볼게요. 어려운 단어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슬레이브가 뭐죠? 노예. 이거는요, 허가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야. entrance 입학이야. master's degree 박사학위. throughout 쭉 내내 이런 뜻이에요. representing 나타내는 대표하는 이런 뜻이에요. injustice 불의. justice는 정의. 그쵸? recognize가 인정하다. 근데 was recognized는 인정받다가 되죠? prize 상. 그 다음에 영예, honor, 영예, 명예 이런 뜻이죠. 됐나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 거네. 7번 가죠. 7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우리 지금 5개 다 했나요? 응? 좋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 다 도표 실용문 다 했어. 내용 인식해서 다 했어. 25, 6, 7, 8번을 다 했어. 이제 29번이란 말이야. 잘 봐. H, I, J강. J강부터 여러분들 별표 빵빵빵빵빵. 왜냐? 어법이에요. 29번이 어법이고요. 30번이 어휘예요. 요 두 개가 2점, 3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어법은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밑줄 쳐져 있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겠죠? 선택형 문제보다 얘가 좀 어려울 거야. 선택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선택형이죠? 얘는 3개만 알면 되잖아요. A, B, C. 맞습니까? 그런데 어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 부분만 봐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1분 40초를 충분히 쓰세요. 다만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포인트. 1번 수일치, 2번 접속사와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어. 관계대명사는 플러스 뒤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플러스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에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지금 관계사 파트에서 계속 설명드리는데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뭔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되고 선행사 명사가 없어야 돼. 알았지? 시험 문제 이게 진짜 많이 나오고, 아니 죄송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대시냐, what이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반드시 뒷문장의 완전도 먼저 확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완전하면 대시 답이고요. 이때 대신 접속사예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때 선행사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대시고요. 대수로 애를 꾸며야 되니까. 선행사가 없으면 그때는 what이에요.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문장 완전 불완전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예를 놓치면 안 돼. 먼저 확인. 완전하면 대접속사, 불완전하면 그때 선행사를 봐서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없으면 what. 요 단계를 알고 있어야 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셨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이씨 왜 이래. 준동사입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능동, 수동 진짜 많이 나오고요. ing가 맞냐, pp가 맞냐 이런 식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됐죠? 오케이. 네 번째 도치. 다섯 번째 병렬 구조. 여섯 번째가 부사. 됐나요?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 얘는 반드시 나와요. 얘네들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나와버려. 1, 2, 3, 4, 5에서는요. 알았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직접적으로 부사 아닙니까? 부사잖아요. 2번은요. be tiring 현재 분사가 맞아? 과거 분사가 맞아? 3번은요. that 나왔잖아. 이게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얘는 뭔지 모르겠어. 5번 ing. 됐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얘만 보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 같이 볼게. 빨리 갈게. 자, 보사. 나쁜 조명은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너의 눈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머뭇대지 말고. 그리고 can light too bright. 너무 밝은. 또는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너의 눈에 직접 비치는 조명이 그런 것처럼. 됐죠?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처럼이 as가 접속사인데 뭐뭐뭐 하듯이 하는 것처럼 일단 도치 가능해요. 오케이? 조명이 can increase stress겠죠. 어떤 조명이 너무 밝은 조명이 눈에 스트레스를 야기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조명 어때? 이거 쳐다보면 난리 나요. 진짜 눈에 그림자 맺혀요. 영상 맺혀요. 쳐다보면 안 돼요. 또 당신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조명. 됐지? 오케이.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죠. 부사의 기능.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자, fluorescent 이게 형광. 라이팅, 형광 조명이에요. 형광등 같은 거. 얘는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2번은 이런 거예요. 1번은 부사의 기능이고, 2번은 자, 주어의 기분, 감정, 상태는 BPP로 표현한다. 주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ing로 표현한다.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분사 파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형광 조명은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형광 조명에 대한 생각이죠. 형광 조명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ing 맞는 거죠. 이거 맞아요? 맞아요. 답이 아니에요. 자,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네가 모르는 거. appreciate가 감사하다, 감상하다, 평가하다예요. 감사, 감상, 평가, 또 진가를 인정하다.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들. 감사, 감상, 평가하다, 하다. 네가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 생각하다도 돼요, 생각하다. 알았지? 이 정도 의미는 알고 있어요. appreciate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조명의 질. 오케이? 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happiest, 가장 행복하다. 밝은 햇볕에서. 됐죠? 이것이 야기한다. release, 배출. 석방. 영화나 드라마의 출시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화학물질, 케미컬이 화학물질이니까 화학물질의 배출을 초래한다. 됐죠?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선행사 같아요. 이렇게 가져온다. 관계대명사잖아요. 뒤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라고요. 그럼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잖아요. 찾았더니 얘네요. 이 화학물질이 가져와요. 어떤 느낌을? 감정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맞네요. 4번 갑니다. 인공조명은요. 인공적인 조명은 포함하고 있어요. 파장이에요. 웨이블레인스가 파장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빛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do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자, 얘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3번은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4번은요, 주어, 삽입, 수일치 문제. 진짜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주어, 후치, 수식, 동사의 수일치.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만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수일치 문제만큼 많이 나오는 게 주어, 삽입, 동사의 동사의 생김새를 물어보기도 해요. 주어, 후치, 수식, 동사의 생김새를 물어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절대 동사 자리에 쓰지 않는다. 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쓰면 난리 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인공 조명은 그리고 삽입됐네요. 쉼표가 몇 개 나왔어요. 그쵸? do 맞아요? 인공 조명이라는 영어에서 단수 복수는 단어의 생김새를 구별하는 거지. light 단수지. 맞아? 그럼 do 대신에 뭐 써야 돼? 4번 정답. 됐나? 5번까지 확인하고 마칠게요. 내려갑니다. try 시도해봐 실험하기를 with working 작업함으로써 창가에서 또는요 full spectrum bulb bulb는 bulbs 전구란 뜻인데 스펙트럼 빛의 파장이 굉장히 많은 걸 full spectrum이라 해요. 빨주노초 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빛의 파장들이 있는 얘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with working or using 이게 병렬 구조죠. 이 and나 or라는 접속사 but 요놈들 앞과 뒤의 형태가 동일해야 되는 거 그게 병렬이죠. 또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할 때 얘들의 형태가 동일해야 되는 거. 아이씨 왜 이러냐고 자꾸. 형태 기능 동일 얘가 병렬 구조죠. 됐죠? 이 두 가지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생김새를 쓰는 병렬 구조. 나열할 때 형태 기능이 동일한 병렬 구조.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몇 개 나왔어요? 병렬 구조, 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나왔죠? 수인치 나왔죠? 4개나 나왔죠? 그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